자, 미국 축구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인터 마이애미 대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8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7승을 거뒀을 정도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이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밴쿠버전에서는 메시, 수아레즈, 부스케츠 등 이전 이제 바르셀로나 커넥션 선수들이 다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밴쿠버를 좀 잡으며 굉장히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메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커넥션 선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 구스님. 네. 자, 리그 기준 9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부진에 이제 시달리고 있고, 네, 그쪽 노르웨이 축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가져갈 게 이제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좀 가져갈 만한 게 저는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만약 새벽 축구 중에서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노르웨이 축구를 좀 더 약간 활용해서 좀 가져갈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분석 한번 이어가 보면은 일단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지금 9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컵 경기도 병행하며 리그를 소화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 비해 체력적으로 지금 열세입니다. 네. 저 오히려 지금 컵 경기랑 병행을 하는 게 리그 성적에는 독이 된 그런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라고 좀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 팀 다 이제 골 점유율을 좀 기반으로 이제 좀 플레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유율이 비슷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구수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수님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쪽지 2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수님. 자, 아무튼 네,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보면은 경기 양상 봤을 때는 이제 양팀 다 좀 볼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좀 점유율이 비슷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주도권 자체는 인터 마이애미가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가 확실히 지금 공격 패턴이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 이제 아이고 권승입니다 구수님. 네. 최근 좀 공격 흐름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홈에 비해 원정에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애틀란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더 지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가 체력적으로도 우세한 면모를 이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등을 다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인터 마이애미가 이제 우세하다 보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터 마이애미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애틀란타의 지금 최근 공격 흐름도 많이 안 좋은데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3.5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미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생소하신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인터 마이애미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18번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120번 승.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경기, 레드불스 대 이제 샬롯. 자, 일단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욕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아쉽게 지며 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여전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이제 좀 좋은 편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좀 좋은 공수 밸런스를 좀 통해 꾸준히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레드불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샬럿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단단한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를 맨날 봤을 때 압박도 굉장히 적절하게 잘 가며 상대 흐름을 좀 잘 끊고, 그리고 라인 조율도 잘 하면서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정석대로 딱딱딱 이렇게 좀 수비를 좀 잘 맞추면서 굉장히 좀 안정된 그런 좀 수비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근데 물론 뭐 지금 현재 페이스가 좋은 그런 샬럿이긴 하지만 홈과 원정에서 좀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 못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샬럿의 좀 최근 원정 경기를 봤을 때 지금 약체인 시카고 상대로 이긴 걸 제외하면은 거의 다 졌을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활약이 많이 좀 미미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고렸을 땐 약간 좀 원정에서의 샬럿은 좀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좀 편차가 큰 이런 좀 샬럿,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이제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이 좀 워낙 좋기 때문에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차이도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공격에서 레드불스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샬럿이 지금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레드불스의 공세를 막기는 많이 버거울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는 레드불스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드불스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레드불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불스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레드불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24번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이제 프로토 기준 126번 승.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틴 대 이제 포틀랜드 경기. 자, 오스틴 같은 경우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지금 홈에서는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스틴이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경기력이 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4월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더니 현재는 지금 폼이 완전히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시간이 좀 이제 좀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경기력이 좀 끌어올리고 있고, 현재는 지금 뭐 어느 팀이랑 좀 견주어도 좀 부족할 게 없는 그런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홈에서는 연승 중인데 반해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뭐 거의 지금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제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지금 원정 수비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포틀랜드도 이제 원정 수비가 이제 안 좋긴 하지만 오스틴 역시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좀 측면 수비가 이제 좀 취약한 그 오스틴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어느 좀 측면 그런 좀 공격이 좋은 포틀랜드 상대로 이제 오스틴이 좀 측면에서 도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양팀 다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치고받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도 이제 현재 뭐 홈에서 극강인 오스틴과 원정 약세인 포틀랜드이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이 경기가 만약에 화력전으로 간다고 해도 오스틴이 전혀 좀 밀릴 게 없고 오히려 좀 우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오스틴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스틴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오스틴 승부는 경기. 네.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승에 2.5 기준으로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오스틴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39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141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시티 대 이제 밴쿠버 경기. 자, 일단 뭐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양 팀 다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자, 일단 캔자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일단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5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컵 경기와 병행하다 보니까 리그 집중도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리그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캔자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밴쿠버 역시 컵 경기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리그 기준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거기다가 최근 좀 리그 성적만 봤을 때는 양 팀 다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그런 행보를 좀 걷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여기도 양 팀 다 좀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좀 잘 뚫리는 편이에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침투에 좀 취약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침투 위주로 약간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도 치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캔자스나 밴쿠버나 경기장을 좀 넓게 쓰는 그런 좀 팀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측면에 이제 힘쓰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좀 측면 싸움도 좀 치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도 지금 뭐 전체적인 조직력 같은 경우에는 캔자스보다는 밴쿠버가 더 좋다 보니 좀 더 안정적이면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나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두 팀 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리그에서 지금 5연패 중이고, 그리고 최근 좀 홈에서도 힘을 못 쓰는 그런 캔자스시티를 보기는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좀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밴쿠버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밴쿠버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밴쿠버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밴쿠버 이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49번 패. 그리고 어느 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 150번 패.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대 이제 댈러스 경기. 자, 일단 뭐 양 팀 다 주전 공격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판테실,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댈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페레이라가 좀 결장 중으로 양 팀 다 또 주축 공격수 한 명씩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갤럭시가 이제 최근 좀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오후 경기 해외 축구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있는 이제 미국 축구 조합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건승입니다 스펀지님도. 네. 자 아무튼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이제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휴스턴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긴 무승 행진을 이제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최근 결과들과는 별개로 여전히 지금 공격 전개가 좋은 그런 갤럭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컵 경기 포함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솔트레이크 상대로 3대 0으로 리드하던 경기를 이제 3대 3 무승부를 거두면서 후반에 좀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확실히 좀 댈러스가 좀 수비가 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염두는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댈러스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댈러스가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최근 좀 댈러스의 그런 리그에서의 원정 경기들을 봤을 때 뭐 유스팅이 지금 거의 없을 정도로 좀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원정 경기들을 봤을 때 진짜 유스팅을 좀 많이 만들어야 뭐 3개일 정도로 좀처럼 좀 원정에서 득점 기회를 잘 못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좀 댈러스의 공격력이 이제 좀 식어도 전혀 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좀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확실히 좀 원정에서 좀 메이킹 능력이나 이제 전개만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댈러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갤럭시에 비해 이제 공격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갤럭시 상대로 끌려다니는 경기를 좀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갤럭시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고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댈러스가 갤럭시 상대로 최근 6경기 연속 진 적이 없고, 그 중에서 뭐 5경기를 이겼을 만큼 상성상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긴 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현재 원정에서 그런 댈러스의 저조한 경기력 및 그런 유스팅 개수와 더불어, 그리고 최근 컵 경기까지 포함해 이제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체력이나 컨디션적으로도 갤럭시에 비해 많이 열세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프로토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전반적인 요인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갤럭시가 불리한 상성을 깨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갤럭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LA 갤럭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160번 승, 그리고 3.5 기준 언더는 162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미국 축구 역시 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시카고 대 올랜도 시티. 네.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올랜도 시티 프랜스 쪽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건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대 이제 솔트레이크. 네,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저는 솔트레이크 프랜스 쪽 보는 경기나, 안 그럼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스앤젤러스 FC, 네, LAFC 대 이제 미네소타 경기. 네, 이 경기는 뭐 좀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LAFC 행무나 무승부주사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저녁 축구,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